안녕하세요. 오늘 캐나다 잡수다 유치원 교사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이담비고요. 캐나다에 온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고 핑계죠, 영어 공부. 네. 네. 좀 더 자유롭게 그냥 놀러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놀려고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전공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할 거면 저는 어차피 여기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거면 저의 전공을 살린 경력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필드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유아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그렇죠. 쉽게 그쪽으로 그렇죠. 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왜냐면 저는 한국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에 갈 거면은 여기서 그 관련된 일 하면은 한국에 갔을 때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필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에 오신 건 워홀? 아니요, 코업 비자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8개월을 하면은 일할 수 있는 8개월의 비자를 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그 워킹 퍼밋으로 이제 일을 구해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어쨌든 차일드 케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슈퍼바이저로서 어떤 큰 회사 예를 들면은 민병철 영어관 같은데 큰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브랜치가 한 뭐라고 하죠? 지점에서 거기서 이제 한국어로 치면 주임 역할 같은 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슈퍼바이저. 네, 슈퍼바이저. 온사이트 슈퍼바이저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페이퍼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필드에서 제가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몸으로 일하면서 페이퍼워크도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유치원이라는 곳이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인디비주얼한 그런 지점들인데 프라이빗 스쿨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프라이빗한 스쿨이 각 지점마다 있는 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회사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큰 회사에서 어떤 한 지점에 지금 담비 씨가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이제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서 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동네 조그마한 유치원에서 일을 했죠. 지금처럼 큰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는 작은 프라이빗 차일드 케어 거기서 이제 일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정도 일하셨죠 처음에는? 처음에 일한 곳에서 제가 2012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간 곳에서는 올해 9월 2010몇 년이죠 지금? 17년 9월 네. 그때부터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 한 5년 정도 일하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더 큰 회사에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제가 슈퍼바이저 주임이니까 학부모들이랑 항상 얘기하는 거 그런 거랑 스태프들 매니징 하는 거 여자들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많고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매니징하고 다독이고 새로운 아이들 인롤링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등록시키는 거? registration. 네, registration 그런 거랑 뭐 컴플레인 하는 거, 이메일 뭐 이런 거 주로 하고요.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cleaning, garbage 뭐 이런 거 empty 하고 애들 changing diaper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저귀 갈고 네, 맞죠. 애기들이니까 이제 완전 뭐 기저귀를 다 차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처음 갔을 때는 조금 힘든 일 그쵸.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이 필요 없는 일 바닥부터 start from the bottom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어도 조금 늘고 경력도 늘면서 이제 하는 일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제 뭐 관리하고 매니징하고 뭐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하게 되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자격이 없었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일을 처음에 구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4년제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잘 썼죠. 아주 실습 나간 거를 마치 한국에서 일한 양 그렇게 되게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했어요. 레주메를 그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돌려서 어떻게 하다가 일을 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을 처음에 구해서 처음에는 이제 일을 열심히 바닥부터 했죠. 기저귀 갈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되고서 영어도 좀 되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아직 이민을 안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어차피 유아교육학과를 4년을 나왔고 여기는 어차피 2년제인데 4년이 나온 게 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더 했을 텐데 굳이 그렇죠. 여기서 대학을 다시 가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거를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여기서도 물론 바꿀 수 있는데 제가 한국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바꾼 케이스에서 한국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교원 자격증이라는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이 나와요. 네네. 그거를 이제 캐나다 걸로 바꾼 거죠. 캐나다 교원 자격증. 그래서 EC가 돼서 캐나다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동등하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 대학을 나오면서 유치원교사 그 교원 자격증이 있는 상태고 이거를 이제 중간 이제 익스체인지 하는 그 과정을 브로커를 통해서 그쵸. 이분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이 브로커가 이제 캐나다 변호사를 통해서 익스체인지하는 과정을 맞아요. 거치면 그거를 이제 등급별로 또 나눠서 캐나다 내에서 어떤 주에 뭐 가능한 자격증이든 맞아요. 뭐 이런 교육교사 자격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교환 과정을 거치면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유치원교사로 일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죠. 보통 일을 구할 때 저희들은 이제 온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다들 알다시피 키즈즈에도 많이 공고가 올라오고 그렇죠. 뭐 크레즐리스 거기도 많이 올라오고 네. 또 인니든가 뭐 인디든가 있어요. 네, 그거 네, 있어요. 거기 이제 가면은 보통 공고가 많이 올라요. 근데 보통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가서 레주메를 갖다 주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네. 슈퍼바이저로 있을 때도 누가 그 레주메를 가지고 오면 솔직히 보지 않아요. 근데 because we are not looking for the somebody.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은 we are going to post it. We are not gonna 그렇지. just.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고 그렇죠. 그쵸. 왜냐면은 네. 페이퍼 낭비고 뭐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보고서 잘 써서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원하시는 곳이라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에 뭐 3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 언젠가 연락이 와요. 왜냐면은 계속 일주일에 한 보내니까, 번씩? 네, 계속 보내니까, 네. 이 사람이 진짜 여기를 일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을 안 구해도 뭐 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구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레주메는 아무데나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한이 없거든요. 인터뷰는 자기네들이 쫙 읽고, 그러고서 인터뷰를 연락이 오니까, 그렇죠. 인터뷰를 따기가 힘든데, 이제 또 인터뷰를 제가 따서 몇 번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할 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 망했죠. 보통 이제 망했죠. 보통 무슨 질문 하나요? 보통 이제 처음에 들어간 곳과 지금 들어간 큰 회사는 굉장히 체계가 달라요. 아예 그렇죠. 그 면접을 보는 체계가. 예를 들면 그냥 동네 유치원 제가 일했던 곳 그런 곳은 더 캐주얼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디서 일했냐, 언제 캐나다에 왔냐, 뭐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되게 무르르듯이 흐르는 인터뷰면은 제가 지금 들어간 큰 회사는 되게 체계적이에요. 가면 사람이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질문을 하고 한 명은 적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한 걸 적어요. 왜냐면 대박. 큰 회사들은 HR 뭐라고 하죠? 인사과. 네, 인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 보내서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동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오고 뭐 같이 일할 그런 그 선생님이 와서 뭐 그냥 되게 사람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큰 회사는 이제 그런 거 다큐멘터리를 다 하고 뭐 질문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은 처음에 이거였어요. 한 선생님당 15명의 아이가 레이션데 너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룸을 렌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15명의 아이들과 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요? 일단 물어봐.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마디를 했는데 네. 그냥 문이 뭐. 잠겨 있으면 거기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이 폴리시에 벗어나지 않는 한. 벗어나지 않는 한 운동장에 들어가서 재밌는 게임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뭐 가고 싶은지를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겠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 적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체계적인 질문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한국이나 여기나 조금 비슷한데 아무래도 소규모의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질문들이 되게 캐주얼하고 뭔가 이 사람이 나랑 여기랑 맞나 뭐 이런 거를 되게 주로 본다면
아무래도 큰 회사는 한국으로 치면 대기업도 뭐 인터뷰도 1차도 있고 2차도 맞아요, 있고 3차도 있고 뭐 인적성 평가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체계적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원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 지원자들의 히스토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하는데 반면에 이제 조금 작은 프라이빗 그런 차일드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여기서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보게 되죠. 보통 프라이빗은 그냥 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큰 회사는 이 사람의 지식을 알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능력을 진짜 평가해요. 알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처음에 프라이빗 할 때는 이 담비 씨가 처음 와가지고 뭔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엔트리 레벨의 일을 그럼요. 찾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맞아요. 거기서 막 기대도 안 하죠. 기대가 너무 크다기보단 맞아요.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점프업 해가지고 조금 큰 회사의 인터뷰 볼 때는 벌써 이제 그 그쵸. 직급이라는 게 있고 레주메도 이미 다르죠. 저의 경력과 제가 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처음에 간 그 동네 유치원은 이미 제 레주메를 보고 이 사람이 캐나다에 뉴한 사람이구나 라고 다 알고 나오지. 그냥 서로 기대가 없이 그냥 어차피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고 음. 기대 없지만 이제 큰 회사로 갔을 땐 저의 레주메와 경력과 커리어 이런 게 다 이렇게 그렇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기대하는 게 있고 이제 물어보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주메를 그렇게 써왔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그쵸, 걸 기대치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체크업하는 거죠. 왜냐면 레주메도 완전 뭐 거짓으로 써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요. 정확히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레주메를 정말 이제 프로브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뭔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장 힘든 점은 이제 여기는 한국이랑 다르게 아이들이 알러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무조건 어딜 가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nut free예요. 땅콩 알러지를 땅콩은 그냥 무조건 안 안 돼요.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땅콩만이 아니라 트리넛이라고 해가지고 뭐 헤이즐넛, 뭐 넛이란 넛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넛 종류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에피펜이라는 게 있어요. 이머전시 때 이제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뭐 자기도 모르게 뭘 만졌다. 넛 같은 거를 만져고 손을 안 씻은 거야. 근데 그 걔가 다른 친구를 터치를 해가지고 걔가 자기 눈을 비볐거나 뭐 손을 빨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알러지가 올라오면 이제 애들이 목이 붓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에피펜이라는 그걸로 이제 허벅지를 확 찔러야 돼요. 그쵸, 주사 같은 건데. 응급조치 같은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 안에 5분 안인가 앰뷸런스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되게 리스키하죠. 무섭죠.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기가 인지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뭔가 조치하고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자기가 인지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 잘 모르니까 서로 이제 아직 너무 어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응급 주사 같은 거를 이제 항상 휴대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또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first aid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응급처치라고 하나 CPR. 네, 그러니까 first aid 안에 CPR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CPR은 이제 응급 저거 뭐죠? 그거 뭐냐? 기도 확보 이거. 그거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거 하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랑 일하는 사람들은 그 무조건 필요해요. 그게 그렇죠. 없으면은 못해요. 인공호흡 같은 거. 네. 그거를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푸드 핸들러라고 이제 저희가 케이터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basically 뭐냐면은 이제 푸드가 온도가 템퍼처가 얼마 있어야 되는지 뭘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항상 프리즈는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쵸. 지식을 알게 되는 그건데 그 푸드 핸들러는 necessary한 거는 아닌데 가지고 좋죠. 있으면 좋은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요. 보통 나는 푸드 핸들러도 있다 이렇게 레주메에 써있으면 푸드 핸들러도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죠. 플러스죠. 뭐든지 플러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남들하고 플러스. 이제 맞아요. 구분이 됐을 때 확 튀니까 스펙이죠 한국으로 그렇죠. 치면.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군다나 스펙. 이제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 먹는 거 관련돼서 어떤 이 사람이 더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워낙 이 알러지나 이런 문제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고 이제 이 부분이 케어하기가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죠. 소송으로 잘못하면 이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 일이 커지면 이거는 정말 왜냐면 맞아요. 책임을 유치원 교사가 또 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다 사인을 하거든요. 일하기 전에 딱 새로운 스태프가 오면 오케이 이런 아이들이 알러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나는 에피펜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써요. 그리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빼박이죠. 나중에 이제 그게 조금 힘든 점이라면 알러지 같은 거 케어하고 이러는 게 그러면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뭐 보람된다거나 뭐 감동이라던가 좋은 점은 점? 영어가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람 차이겠지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 네. 왜냐면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은 영어를 배우러 오셨다면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말하기 편하고 제가 더 try 할 수 있고 왜냐면 아이가 Miss Nampi doesn't know how to speak English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치.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시도해보기도 쉽고 아이들이 말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클리어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지. 영어 배우기 쉽고 그리고 뭐 일단 선물 주고받는 거 있죠.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end of the year에 이제 parents가 이제 선물 같은 걸 많이 가져와요. 카드 뭐 제가 몇 개를 가져서 보여드리려고. 이거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뉴이어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애기들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준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써져요. 보시다시피 되게 꽉꽉 채워서 보이는지 모르겠네.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네. 이렇게 정확히 꽉꽉 써져 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작은 표현 같은 게 어떻게 일하면서 되게 보람 같은 걸로 오는 거죠. 물론 어떻게 뭐 보면. 카드 이런 종이 카드만 오는 게 아니라 기프트 카드들도 많이 들어와요. 뭐 스타벅스 아니면 뭐 더 베이 카드, 더 베이는 약간 한국에서 백화점 같은 그런 네. 거 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국처럼 막 그런 법이 있고 이렇지 않고 여긴 되게 서로가 그러니까 저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주면 되게 그냥 감사하게 받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안 받는다고 한국에서처럼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자기의 성의를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첫 해 이제 뭐 편지랑 봉투에서 봉투를 열었는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Oh my god what is this? 이러면서 제가 이제 코워커한테 물어봤어요. 나 지금 돈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제가 첫 해였어요. 제 코워커가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왜 졸려줘?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치. 이거는 돈이잖아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했고 너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해주는 건데 왜 그걸 돌려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이걸 받으면 나 감옥 가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담비야 너 여기 한국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여기는 그냥 사람들 그냥 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으면 돼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데 사실 한국도 옛날에는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씩 감사를 표하고 선생님한테 학부모들이 감사를 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게 조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표현하던 거를 이제 점점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한 선물을 준다거나 그리고 선물을 준 친구랑 안 준 친구에 대한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게 이제 아예 금지가 된 거죠. 하지 말아라 아예.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그런 자그마한 어떤 성의를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제가 분위기인 거죠. 생각하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서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줬고 내가 뭘 받아. 근데 여기는 비교하는 게 되게 적어요. 뭐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가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왜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저 사람은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가 주는 거고 내가 받는 거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도 이게 존재가 하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문화 차이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순수하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 한국이랑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선물 있는 그 것 같아요. 자체 그거의 그러니까 의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의미 그대로 그냥 받는 거죠. 그런 게 보람된 일이죠. 특히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기프트 카드 같은 것보다는 이런 카드 있잖아요. 부모님이 직접 이렇게 길게 써줘서 우리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미스 담비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너무 고맙고 언제 이렇게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울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울 때도 몇 번 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예쁘게 너무 잘 써주고 뭐 학부모들 어떨 때는 이제 애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학부모들이 울면 저도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럼 그렇게도 네, 하고. 왜냐면은 하루에 8시간씩 같이 있고 이런데 부모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모보다 훨씬 저희가 아이를 잘 알고 그리고 더 오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가장 다른 점은 일단 아이를 늦게 픽업하게 되면은 여기는 돈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네. 진짜 웬만한 제가 여태까지 여기 있으면서 6시 이후에 문을 닫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6시면 다 문을 닫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있었던 첫 직장에서는 늦으면 1분에 1불씩 차지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습관적으로 constantly 또 하면은 이제 프린시플과 미팅을 가진 다음에 그래 너는 이제부터 너는 너무 자주 늦기 때문에 1분에 5불씩 그러니까 한마디 5,000원 1분 늦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면 절대 안 늦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희 권리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트래픽 뭐라 그러죠? 그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핑계가 아니야. 너가 교통체증이 있을 거였으면 더 일찍 떠났어야지.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안 통하죠. 네, 그러니까 익스큐즈 안 통해요. 너의 시간이 중요한 것만큼 모든 사람이 시간이 중요하고 나도 지금 6시에 끝나서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너가 늦게 옴으로써 너의 아이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웨이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미안해해야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 네.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을 데이케어에 맡기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드랍하고 픽업하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늦는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엄하게 스트릭하게 지금 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들도 자기가 만약에 늦을 것 같거나 이런 문제가 바로 있을 전화를 때 해요. 미리 전화해서 뭐 베이비시터를 보낸다던가 보내겠다. 아니면은 뭐 할머니가 픽업할까 아니면 네이버 누구 이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보낼 거야 해서 웬만하면 안 늦으려고 하지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제가 프라이빗 스쿨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돈으로 했지만 제가 지금 큰 회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더 체계적이에요. 첫 번째 늦으면 이제 verbally 말로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letter가 가요. 이렇게 또 편지. 늦으면은 너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out of the school. 그래서 그렇게 스트릭해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근데 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게 아무래도 한국은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 야근도 너무 많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실정이랑은 좀 다르니까. 여기는 사실 되게 일찍 끝나는 사람은 뭐 맞아요. 4시 반에도 끝나요. 4시 반 뭐 5시에도 끝나니까 사실 6시까지 픽업하는 게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6시에 끝나죠. 아무리 빨리 끝나도. 그러니까 6시에 끝나가지고 6시, 7시. 네.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들도 제가 아는 친구는 뭐 만약에 5월달이면 바빠가지고 막 10시에 집에 가고 그러더라고요. 뭐 스승의 날, 어린이날 뭐 이런 거 바쁘면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네. 다르죠. 그리고 한국은 뭐 크게 어떤 다문화라는 그런 게 개념이 없죠. 크게 많이는 없는데 요즘은 조금 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근데 아직도 예, 여기 캐나다에 비해서는 뭐 아직 뭐 캐나다는- 세 발을 피지만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어떤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거 그런 게 또 한국이랑은 많이 다를 것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일단은 다문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 나라 아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흑인 아니면은 뭐 인도 쪽 애들 아니면은 뭐 애들, 우리 뭐 에이시안도 있고, 에이시안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되게 제가 여기서 가장 놀랐던 게 살색이라는 색깔이 있잖아요. 크레요네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없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나요. 어. 왜냐면 살색은 우리 살색 말하는 거지 여기는 살색이 다 다양한데 그래서 이제 multicultural crayon이라고 해가지고 skin color 크레용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black도 있고 dark brown, light brown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살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also gay couple, 그치. gay couple children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뭐 누가 있대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나는 엄마 2명이 있어. I have 2 mommies. 그러면 너무- 저도 이제 가르칠 때 yeah, some people have 2 mommies, some people have 2 daddies, and some people just have
just with mommy. 왜냐면은 한부모 가정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혼한 가정도 되게 많고요. 제가 가끔 학부모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런 책이 있으면 갖다 주면은 아이들한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책 제목이 이런 거 있어요. 뭐 I stay with my daddy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혼을 한 가정은 뭐 이번 주는 엄마네 집에 가서 있고 다음 주는 아빠네 집에 가서 있고 이런 그런 그 아이를 데이가 정해져 있어요. 엄마 아빠 그 협의를 이혼을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읽어주는 거. 나는 집이 2개 있다. 아빠네 집과 엄마 집인데 오늘은 아빠네 집에서 잔다. 이러면서 오늘 아빠랑 뭐랬고 다음 날에는 엄마네 집에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작은 것 하나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쉽게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는 거죠. 한국은 이게 가족이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고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그 게이 메리지도 합법이에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게이 커플도 워낙 많고 입양하는 경우도 너무 그럼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떤 게 딱 어떤 이런 형태의 가족이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고 맞아요. 또 그렇지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소외감이나 어떤 내가 맞아요. 그런 걸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교육할 때도 이게 뭐 그냥 다른 것뿐이지 이게 뭔가 불행하다라고 어떻게 맞아요. 뭔가 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히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고 더구나 또 차일드 케어 때는 어릴 때는 더 이런 교육을 되게 잘 시켜야 되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한 없고. 번은 아이가 저한테 Do you have a mommy?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Of course I have a mommy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코워커가 Dambi, some people don't have a mom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워낙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이랑 다른 점은 한국은 아이들 제가 보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가지고 자기 SNS도 올리고 카톡 프로파일 사진 넣고 했는데 여기는 절대 아이들 사진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초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이제 SNS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제 북미 이런 쪽에 child porn 이런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그런 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슈가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절대 사진 찍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이제 픽업하는 거 아이. 왜 한국은 이제 grandparents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은 그냥 주잖아요. 누구 할머니 오셨다 이런데 여기는 이제 꼭 컨펌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였더라도 부모님이 저한테 먼저 해접을 줘야 돼요. 오늘 내가 미팅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픽업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안 보내요. 왜냐면 그렇죠.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여도 너는 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안 보여주니까 할머니가 그냥 와서 데려갔어요. 근데 나는 그냥 줘버린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또 이것도 소송으로 그렇죠.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조금 캐나다 특징이 안전 느려도 확실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내가 널 알아도 이 맞아요. 할머니를 알아도 정확히 한 번 더 컨펌하고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 근데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 일은 어른들의 일보다 더 확실하게 아이들의 소상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올려달라고 뭐 올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CCTV 설치해가지고 뭐 그 CCTV를 부모들이 볼 수 있고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못 믿는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일련의 사건들도 되게 많고 유치원 교사들의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과할 정도로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부모보다 유치원교사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를 더 확실히 케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이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유치원교사에 대해서 내 아이를 케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유치원교사라고 하면 솔직히 엄청 전문가다, 엄청 전문적이다라는 인식은 사실 조금 없는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는 그런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고 뭔가 진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도 조금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진상 부모님들도 있고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선생님들의 그 역량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면 부모님들도 더 존중해 주지만 별로 그 영향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이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유치원에서 일을 직접 직업으로 한 적은 없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존중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좀 이기적으로 우리 애만 너무 네,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딱 정확하게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너의 아이만 원앤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얘기하면 많이 이해해 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교사 한 명이 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그쵸.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 되게 협소하고 그리고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업무 맞아요. 강도. 그때 예전에 유치원교사가 아이를 이제 때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유치원교사를 욕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유치원교사가 너무 과한 업무 강도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 그냥 그쵸. 진짜 확 너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어쨌든 업무 환경이 너무 스트레스풀 했다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일하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워키토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지금 왜냐면 그런 진짜 너무 아이들이랑 있다면 진짜 그치. 이런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네, 한두 명도 어쩔 수가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워키토키를 들고 라이언 You know I'm really having hard time. Is anybody can help me right now? I really need a fresh air.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명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게 해가지고 저한테 잠깐 브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밖에 나가서 좀 1부터 10까지 세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서로 very support한 그런 그쵸. 네, 그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백업해 줄 수 있고 그래요, 맞아요. 잠깐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나가서 충분히 쉴 수 있고 어떤 이런 되게 맞아요. 인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유치원 교사가 소맨이 아니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진짜. 힘들 때는 힘드니까 유치원 교사도 자기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힘들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제 도와서 이해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한국보다 조금은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영어는 잘 못해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자기의 업무 레벨이 이제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눈치껏 청소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스 댄비 이러면은 누군가 똥을 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저귀를 갈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 담비는 똥기저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근데 일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오너 입장에서는 너가 영어를 못하니까 어쨌든 그 일을 할 사람은 필요한 거야. 그 일 할 사람은 필요하고 난 너한테 돈을 별로 안 줘도 돼. 너가 이 씨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차피 영어를 못하니까 나한테 돈을 올려달라고 말도 못할 거고 그냥 근데 물론 영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못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를 잘해야지 승진의 기회도 오고 올라갈 수 있고 당연한 거죠, 정말. 그거는. 왜냐면은 네. 영어를 못해도 자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한국에 갈 거야. 그럼 상관없어요. 영어를 못해도 내가 똥기저귀만 갈았어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나 여기서 유치원에서 일했어 하면 한국에서 알게 뭐야. 너가 똥기저귀를 갈았는지 알게 없잖아요. 네, 그쵸, 와서 그쵸. 여기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맞아, 근데 맞아. 여기서 살 사람이라면 저는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왜냐면은 언제까지 똥기저귀만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쵸. 청소만 하고 물론 그것도 선생님의 part of job이에요. 뭐 하지만 계속 하지만- 그거만 하긴 그쵸. 싫죠. 파트 오브 잡이지만 메인 잡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새로운 선생님 들어올 때도 하는 얘기가 너가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이거 너의 메인 잡이 될 것이고 너가 영어 공부를 조금 해서 너가 열심히 하면 나는 너한테 가르쳐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정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왜냐면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처럼 말했듯이 픽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 오늘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I can't pick my children, so I'm going to send the grandmother 누구 이렇게 보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만약에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근데 이제 못 알아듣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메모도 안 해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퇴근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나는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온 거야. 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자꾸 부모님한테 확인 전화를 해보겠다. 전화를 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미팅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진짜 큰일이다.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어쨌든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아이를 가게 하면 제 책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큰 있네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우니까 그치. 처음에 영어를 못할 때 전화 벨만 울리면은 저는 화장실을 갔어요. 그냥 들려도 안 들리는 척 그냥 나 잠깐 화장실 좀 간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진짜.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차라리 화장실에 가고 귀머거리가 된 척 하는 게 낫지 모르는 거 억지로 받아가지고 특히 사람 영어를 못할 때는 사람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화 영어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맞아요. 게다가 여기 너무 다양한 민족이 살기 때문에 액센트 만약에 인도 사람 걸렸다 끝이에요. 전화 따고 왔는데 인도 사람 정말 액센트 정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귀머거리가 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못 들은 척하자. 근데 이제 스스로도 화장실을 가면서 되게 기분이 짜증나죠. 내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참한 느낌? 맞아요.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그냥 딱 듣고 되게 유려하게 딱 받은 그쵸. 다음에 딱 이렇게 지금 같으면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었는데 Good morning, Miss Dami speaking 딱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 뭐라는 거야? pardon하다 맞아요. 끝나는 거지. 그럼요. pardon하고 결국 얘가 답답해가지고 딴애 바꾸라고 그러고 막 그쵸.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막 무너질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죠. 뭐 단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영어를 못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막 사람이 이제 막 신나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오늘 하이해? 너 왜 오늘 왜 이렇게 오바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떤 한 명이 완전히 그냥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난 거여서 엄마가 픽업을 하러 와서 제가 today Ryan was very high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캐나다는 when you say high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high, 그러니까 높을 때 그 네. high,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 되게 하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마약을 했을 때 사람이 그쵸. 이제 이렇게 막 약간 뭔지 알죠?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약간 high 됐을 때 그 얘기인데 제가 그걸 그렇게 말한 거. today Ryan was very high 이런 거여서 엄마가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you mean hyper 이러는 거였어요. 여기는 그 막 방방 뛰고 이런 에너지틱한 거를 hyper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high라고 말을 한 거죠. 한국식으로 약간 얘기한 그쵸. 거지. 그럼 왜냐면 몰랐으니까 그걸 어디서 그치. 배워요? 그래서 토익 공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배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처를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잘 넘겨야 돼. Yeah, sorry, I had such a like crazy day, like my brain is not working. 이런 식으로 빨리 넘겨줘야지. 거기서 모른 척을 티를 내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되게 오해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나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심플하다고 하지만 이 부모들하고는 맞아요. 사실 되게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데 더군다나 유치원 교사면은 더군다나 이제 드롭하고 픽업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애들의 하루를 얘기하고 네, 어땠는지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죠. 리스펙을 주고 그치, 거기서 트러스트 빌딩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어떤 일을 했는지 예를 들면 오늘 아이가 뭔 일을 하는데 뭐 제가 몬테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몬테소리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룰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애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되게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해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좋지.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좋지. 하루의 일과를 알게 되고 하는데 이제 말을 못하면은 오케이 바이 하이 앤 바이예요. 거의 그러면 하루가 안 돼. 하이 앤 바이로 끝나면은 이제 그럼 여기 써줄 말도 없는 거야. 이런 그쵸. 거 이런 거 그냥 이제 땡큐 미스 담비 끝이에요. 이런 그리고 게 애가 써서- 이렇게 어.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렇게 꽉꽉 채워서 엄마들이 말을 써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영어는 이 일에도 꼭 필요한 거고 어떤 성공, 그러니까 이 일에서 어떤 그 석세스를 갖는 거에 되게 어떤 비례하는 거죠. 영어 맞아요. 실력이.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안 되면은 결국 계속이에요. 계속 이 상태예요.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요구를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회사에 갈 수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페이퍼워크
서류 작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다치면은 또 서류를 모든 게 서류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다치면은 오늘 라이언이 친구랑 뛰어다니다가 범핑해서 뭐 머리에 컷이 있고 뭐 어쩌죠 그런 걸 써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학부모한테 사인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그때 뭐 있을 때 랄랄랄라 이런 얘기 안 생기려면은 사인 무조건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해서 학부모한테 하나 그 카피 주고 우리가 이제 킵잇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영어는 잘해야 돼요. 만약에 못해도 이름 벌써 누구나 다 보름에서 시작해요. 왜냐면은 저도 못했고 저 항상 일렉트로닉 딕셔너리 들고 다녔었고요. 그럼요. 처음에 이제 가져와서 부름 가져와 이러는데 부름이 뭔지 몰랐어요. 토익 이런 거 공부할 때 부름 안 나와요. 그래서 부름이 뭐지 해서 제가 몰라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거를 부름 이러니까 부름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서 집에 가서 네이버에 한국말로 부름 이렇게 치니까 영어가 뜨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빗자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집에서 자괴감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 빗자루 이딴 걸 하나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늘어요. 근데 물론 진짜 영어 못해도 잡은 tons of job 여기 있는데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면은 거기에 맞는 노력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돈도 많이 받고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돈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공짜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한국 유치원 교사들이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보다. 제가 처음에 일했던 곳이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하죠. 동네 유치원이죠. 그러니까 동네 유치원에서는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도 못했고 아무 퀄리피케이션도 없고 어시스턴트로 들어갔잖아요. 한마디로 뭐 청소하고 기저귀 갈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미니멈 웨이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미니멈 웨이지가 10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0불 25?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요. 2012년? 2012년이 아마 10.25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때는 한 11,000원 정도? 네, 그 정도. 11,000원 정도? 그때는 왜냐면 캐나다 달러가 좀 셌으니까 그렇게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올려달라고 말을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 정도 일하다가 나중에 영어 좀 하고 하다가 뭐 다른 서티피케이션도 받고 하면서 이제 훅훅 올라가서 나중에는 뭐 18불, 19불 이렇게 받다가 지금은 이제 새 회사를 가서 제가 일하는 시프트가 좀 달라서 저는 5시간 반을 일을 하거든요. 하루에 8시간 말고 뭐 물론 뭐 좀 풀타임 할 그 며칠 뭐 이럴 때는 있는데 보통 하루에 5시간 반을 일하고 연봉을 거의 3,500불? 아니지. 35,000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워낙 지금 적고요. 주말에 일 안 하고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로 일하는데 하루에 5시간 반.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게 일하는 거죠. 꿀잡이죠, 꿀잡. 근데 자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시간당 뭐 25불, 26불 정도 받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25불에서 26불 정도를 만약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요 1년에 한 연봉이 한 5만 5천 불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담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을 일 안 하고 일을 적게 하고 업무 강도도 어느 정도 낮은 대신에 일을 조금 편하게 하고 이제 일찍 끝나면 이제 또 자기 어떤 라이프를 또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일해도 1년에 뭐 35,000불에서 그러니까 뭐 36,000 그 정도까지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베네핏이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민을 해서 살 거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가져가. 베네핏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여기는 치과 이런 게 너무 비싼데 제가 지금 들어간 회사는 치과를 100% 돈을 줍니다. 그렇죠. 이거 미용에 관한 거는 아니지만 미용에 관한 건 뭐라고 하냐 고정 뭐 그런 거는 안 되지만 치료 목적이면은 치과 100%에다가 제가 다니는 회사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데이케어를 갈 때 반값에다가 아이 닥터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베네핏을 위해서 저도 큰 회사로 옮긴 거고 그러니까 큰 회사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고용이 되게 안정적이고 그 뭐 연봉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제공해주는 베네핏 뭐 예를 들어서 그 라이프 인슈런스 뭐 메디컬 인슈런스 그러니까 약값 같은 거 다 커버되고
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그러니까 개인이 들 필요 없이 회사에서 베네핏으로 그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눈이 안 좋아졌는데 선글라스를 맞춰야 되는데 뭐 도수 있는 걸 맞춰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안경값도 그 베네핏으로 낼 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너무 케어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쑤시고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그 마사지를 받는 것도 다 회사에서 돈 내줘. 회사에서 돈 내줘서 커버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과 같은 거, 치과 여기는 한 번 가면은 만약에 보험 없으면요 5,000불, 6,000불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빨 하나 빼는데 3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맞아요. 거예요. 여기는 뭐 의료가 무료라고는 하지만 치과는 보험 안 되는 거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커버된다는 거는 살면서 큰 돈 들어가지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베네핏,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그 RRSP라고 하는 그 은퇴 그 연금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퇴직했을 때 조금 걱정이 적고, 그리고 이제 고용이 안정되니까 몇십 년간 쭉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큰 회사에서 일하면 뭐 이 지점에서도 일했다가 저 지점에서도 일할 수 있고. 맞아.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처음부터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건 어렵겠지만 열심히 이제 쌓으면, 담비 씨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진짜 바닥부터 하면 기회가 오죠. 영어 못했어도 처음에는 돈 욕심 내지 말고 어딜 가도 무조건 1년 이상 경력직을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영어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후진대 들어가서라도 일단 그런 1년의 경력을 채우고,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유치원에서는 일할 때 1년은 무조건 채우고 나오세요. 왜냐면 1년을 채우고 나오지 않았을 때 내 레주메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년을 채우지 않고 나왔다는 거는 아이들과 있을 때 클래스를 책임지지 않고 나왔다는 나와버렸다는 그 거지. 해를. 그래서 저도 새 일을 이번에 구할 때 제가 여름에 구했어요. 왜냐면은 이건 진짜 좋은 팁이다. 여기는 일을 구할 때 6, 7, 8월에 구해야 돼요. 왜냐면 9월이 새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9월 전에 오프닝이 쫙 열리거든요. 그래서 새 직장 볼 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 직장 볼 때 그렇게 해서 여름까지 끝내고 9월달에 시작하게끔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승진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전에 있던 일하는 곳에서 제가 5년을 거기서 2012년부터 2017년 여름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갔죠. 천천히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쌓은 경력과 제가 슈퍼바이저를 거기서도 했었기 때문에 새 큰 회사로 새 일을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서플라이 티처로 들어갔어요. 서플라이 티처 뭐라고? 그러니까 약간 땜빵? 땜빵, 맞아, 땜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짧은 시간 일하는 약간 정식 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보다 더 낮은 거. 그걸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요 제가 3주 만에 바로 이쪽에 슈퍼바이저 오프닝이 났는데 너가 한번 해볼래라고 저의 다이렉터가 저한테 직접 와서 너의 레주메를 거기 그 포지션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플라이로 이제 3주밖에 일을 안 했는데 다이렉터가 저한테 그렇게 왔다는 건 제가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다 승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약간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한국에 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원래 열심히 해요, 기본적으로. 맞아. 여기 애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부지런해, 일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민 왔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면요, 여기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로열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어만 조금 더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보여주면 여기 애들 입장에서는 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점점 캐네디언스럽게 변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전 같으면은 조금 할 일 더 있으면 괜찮아 하면서 뭐 10분, 20분 돼. 지금은 시간 되면 딱 폰 꺼버리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래도 자기 할 일만 한다면 칼퇴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맞아요. 적극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좋아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씨가 뭐 이민을 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아이들을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했다면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네.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손도 많이 가고 하루 종일 constantly talking 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 잘 듣는 애들이 애는 없죠. 있지만 없죠. 거의 뭐 말을 그리고 잘 들으면 이미 애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안 좋아하면 정말 저는 비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이 좋아하고 정말 힘들어요. 소셜업을 하고 네. 그리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네. 책임감 있는 사람. 그렇죠. 책임감 있어야 되죠. 단순히 그냥 영주권을 위해서 너무 적성에 안 네. 맞는 일을 찾는다는 거는 맞아요. 솔직히 너무 바보 같은 일이죠. 너무 시간도 아깝고 돈 아깝고 여러분 근데 딱 내가 그 필드에 왔는데 oh my god I fucking hate it 그러면 어떡해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요. 그렇지. 인내심이 정말 제가 원래는 진짜 평소에 인내심이 전이었거든요. 성격 엄청 급해요. 굉장히 급한데 일할 때만큼은 제가 인내심이 굉장히 있어요. 애들한테 말할 왜냐면은 여러분 또 애들은 애들이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반복이에요. 그렇게 반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만약에 브루스가 못 알아들으면 브루스가 제 남편인데 못 알아들으면은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저 짜증이 확 나요. 왜냐면은 항상 똑같이 줄 서라 일어나면은 뭐지 의자 넣어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진짜 1년 2년 그리고 경력이 되면 될수록 똑같은 말 왜냐면 애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인내심이 없으면은 그렇죠. 절대 못해요. 인내심이 없을 때 이제 그때 프러스트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잠시도 성격이 급하지만 되게 급해요. 그걸 하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 여기서 잘 해보겠다 어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뭔가 성취를 이뤄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대학을 유아교육학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있는데 나는 나오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오세요. 법이 바뀌기 전에. 저는 지금 뭐 운이 좋게 법이 안 바뀌어서 제 교원 자격증을 여기 캐나다 걸로 바꿔서 왔지만 또 언제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 바꾸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맞아. 이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working holiday 오려고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고 왜냐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한국에만 저도 있었다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보면은 아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꼭 여기 살 거 아니더라도 경험을 하고 싶다면은 하루라도 1시라도 빨리 와서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 우리 무슨 뭐 유학원 얘기하는 아니 그건 아닌데 유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근데 그건 아닌데 만약에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이뤄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걸 버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용기가 있을 때 그냥 붙이세요. 어차피 사는 건 다 똑같고 어차피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셔서 경험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만약에 내가 너무 한국에서 지치고 힘들고 나는 원래 관심이 있었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왜냐면 그 생각하는 시간이 결국엔 다 웨이스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또 유치원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교환 자격증 교환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여기 와서 진짜 적성에 안 맞고 내 전공도 아닌 힘든 일을 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서 오셔서 한번 해보고 꼭 굳이 학교를 안 다녀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유아교육과 말고도 다양한 직군의 어떤 전공이 그 이쪽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찾아서 알아보시고 아동복지학과 막 이런 사람들도 아마 교환이 될 건데 이제 그게 어떤 교직을 이수했냐 몇 년을 공부했냐 이래서 이게 다른데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뭐 사회복지사도 되고요. 네 맞아요. 뭐 어디는 보니까 무슨 약학과 나오는 사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조금 되게 의외의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일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캐나다에서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맞아요. 지금 담배 씨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이제 일이랑 그 삶이랑 그 라이프랑 되게 밸런스가 되게 잘 맞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정확히 보장이 되니까 내가 진짜 충분히 하고 싶은 뭐 취미나 어떤 자기 활동 같은 것도 충분히 하면서
일도 열심히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일이 이만큼 높으니까 라이프가 점점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최고의 장점이죠. 여유가 있다는 거. 6시면 끝나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뭐 크로스핏도 하고 박싱도 하고 토요일 주말에는 춤학원도 댄스 클래스도 네. 가고 그리고 뭐 엄청 바빠요. 클러빙도 네. 자주 가는데 네. 그거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크로스핏이나 박싱은 제가 평일에 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이 늦게 끝나고 이런다면 못 갈 텐데 저의 그 시간이 그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여유가 있고 싶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기회가 그쵸. 있을 때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잘 맞아요. 전 보니까. 정말 잘 맞고 물론 뭐 캐나다 와서 네. 우울증 걸리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유치원교사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전공해서 이제 한국이 뭐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번 와서 뭔가 좀 넓은 세상도 보고 그쵸. 정말 전문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여기서 살 거 아니어도 그럼요. 여기서 네. 이제 와서 경력도 쌓고 영어도 하다 보면 나중에 한국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또 영어를 네, 익숙하게 영어해서 하면 가서 또 돌아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선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경험을 원하신다면 저는 뭐 강력 추천. 너무 좋아요. 아무튼 오늘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You're welcome. 예, 워낙 바쁘신 분이지만 제가 또 어렵게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네, 엄청 바빠요 진짜. 근데 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지만 엄청 바쁘신 분이어서 아무튼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질문 같은 거는 그 코멘트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에 관해서 어떤 직업군을 인터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같은 거 있으셔도 이메일로도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